우리 사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흥농종묘입니다. 저는 이제 종자, 농약, 비료, 또 친환경 농자재 생산도 하고 수입도 하고 있고요. 제가 남해군에 다닌 지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시금치 가격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그 농사를 지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내릴게요. 남해 특산물 보물섬 명품 시금치 농협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다 농협하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농협하고 함께 해야 재배, 컨설팅, 생산, 유통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해 시금치 가격이 싸서 다시는 농사 안 지으려고 했건만 그래도 가격이 웬만하면 겨울철에 믿을 건 너뿐인가 하노라. 그놈의 혹시나 하는 미련 때문에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예? 그래도 해야죠. 해던 짓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점점 노동력은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하던 짓 안 하면은 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은 뭐냐? 하늘이 시금치 가격은 정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지 않으면 시금치 가격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사를 잘 들으시면 돼요. 우리나라 어느 한쪽이 무너지길 바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금치 농사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풍년이 들으면 기근이 듭니다, 이거. 올해 양파, 마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근이 들지 않게 하려면 하늘이 해결해 줘야 된다. 우리가 돈 갖고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자식 농사. 두 번째, 농사. 돈 아무리 갖고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싸게 팔아도 돈이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시금치 농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사이다. 맞죠? 예. 시장은 변하는데 산지는 안 변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상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품종의 관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누구에게 잘못 있어요? 소비자한테? 우리 생산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하나? 우리 농가는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면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일 면적당 수량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시금치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키로당 한 2,000원 받으면 평당 6kg 나오면은 12,000원 받으면 훌륭하잖아요. 여기 6kg 이상 농사 지시는 분들 있죠?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6kg 이상. 없어요? 웬만하면 6kg 농사 8kg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를 이제 한 봉에 시금치 10봉에 버무려서 파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연면 살포를 해주는데 이 집 한번 보실래요?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 키로당 5,000원 가면 뭐예요? 빈바닥인데. 예? 그래서 씨를 잘 세우고 못 세우고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럼 시금치 농사는 갈수록 왜 힘들까요? 이웃 농가 따라 시장 가는 경우 남이 심으니까 따라서 심어요. 또 남의 군은 또 종자 보조까지 해주니까 또 보조 받으니까 더 갖다 심죠. 투자하면 그 이상 소득이 될까? 이게 또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만이 소득이 뒤따라줍니다. 평당 500원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4kg 생산할 때 2kg 더 나오면은 4,000원 더 나오잖아요. 그럼 500원 빼도 1,000원이 더 들어갔는데 3,000원 더 남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니까 저 뒤에 아주머니 안진뱅이 니스 몰려서 못 가느냐고 묻고 계시네. 네? 해보셔요. 1등 농사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1등 농사만이. 이 1등 농사가 아니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시금치가 키로당 비쌀 때 5,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1,000원짜리 시금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1등하고 2등 가격 차이는 반 이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1등 농사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생육 시기별로 날씨를 예측하고 가뭄, 습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부족한 거죠. 남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습해입니다, 습해. 가뭄은 견딜 수가 있는데 습해는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시금치 특성은 이제 뭐 이런 거 다 잘 아시죠. 발화적은이 한 15도에서 20도 뭐 이런 건 잘 아시니까 시금치 종자는 구조상 과피에 수분이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통기성이 나빠져서 종자 내부에 산소 부족을 초래한다. 이 발화불량들이 많이 나는 겁니다, 이거. 특히 시금치는 과습하면 발화불량 많이 나죠. 그리고 시금치를 빨리 좀 키워야 되겠다. 늦게 심었다, 시기가 늦대서 물에다가 담궜다 파종하면 발화율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4시간 이상 담궈버리면 발화율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시금치는 늦어도 그냥 토양의 수분에 맞춰서 그냥 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는 게 좋고요. 시금치는 이제 발화가 돼서 이제 70일 정도 되면은 뿌리가 120cm까지 나요. 직근일로. 예? 그리고 옆으로 90cm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금치의 문제가 심어놓고 과습 피해놔버리면은 뿌리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근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근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요. 이제 산성 토양에서 이제 발화가 나쁘죠. 이건 뭐 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양의 pH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좀 잘 맞춰 주시고요. 그래서 시금치는 이제 여름 재배에는 뭐 25일, 30일이면 되잖아요. 여기가 제대로 된 달이면 이 여름 시금치를 해야 돼요, 실은. 그래갖고서 추석 전에 출하만 한다고 그러면은 보통 4kg에 5, 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재작년 같은 데는 4kg에 11만 원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여름 시금치면 아주 최적지예요. 비가림 재배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남의 건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추진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 연세들이 많으셔갖고 이 젊은 분들이 이거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남양주나 서울 근교에서는 한방브루스 부르는 거예요. 한방브루스. 시금치 1년에 5번, 6번에서 망하더라도 추석 때 시금치 한 번만 맞춰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시금치는 이제 땅속 깊이 자라면 또 고르기 전에 이제 깊이 갈아주셔야 되고, 흩어뿌림 뭐 이런 거 다 잘, 가장 중요한 거는 발화를 잘 시키려면 파종할 때 토양의 수분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내 동네 날이 좋다가도 남의 시금치 마늘 심으려면 비가 와. 예? 요즘에는 이제 가을장마가 지잖아요, 가을장마가. 그래서 이 시금치를 논에다가 제대로 심으려고 그러면은 이 벼 심고 나서 이 밭 가리는 게 굉장히 나쁘잖아요. 못 심고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해갖고 논바닥이 개아가리 벌어지던 만들어 놔야 지금 비가 와도 과습해지가 않은데 논 제대로 못 말려 놓으신 분은 올해 또 마늘 시금치 심을 때 수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벼에 좀 충분히 잘 해주십사는 얘기고요. 두둑은 좁게, 이랑은 깊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소비자들은 이제 농약, 화학 비료 사용하지 않고 안전 안심 농산물. 아까도 이제 PLS 얘기했죠. 이 미숙태비, 과다시비, 농약, 화학 비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회장님도 했던 연작장의 문제. 여기서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해 지역은 이제 소규모 영농 규모와 지역 특성은 대규모 할 수가 없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우리 특성에 맞는 겨울철에 월동 시금치가 가장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소득작물을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 시금치 생산자는 관행농법으로 소비지 시장에서 보물섬 시금치가 우위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서 생산기술, 토양관리기술, PLS 이거를 이제 공유해 갖고서 해야 되는데 이게 명분은 시금치 뭐 산업단이니 연구원이 하는데 정보 공유 안 해요. 나만 농사 잘 지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 가격표 받아온 게 우리 동네에서 1등 하면 마음이 푸근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시금치는 이제 파종 후 이꽃병, 역병, 곰팡이병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잡는 거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는 이 미숙탭입니다. 이 미숙탭이. 이 똥은 싸놓으면 냄새 안 나죠. 건드리면 냄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유박 퇴비도 발효된 퇴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 파종하기 전에 15일 내지 20일 전에 누워갖고 해야 되는데
이 미수태비가 들어가면 토양에서 화학비료하고 같이 분해되면서 산소 고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꽃병의 원인도 되고요. 그 퇴비 속에는 14, 20, 11 이렇게 질소인산가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300평에 3톤 집어넣으면 질소가 42kg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여기다가 복합비료를 주게 되니까 이게 문제되고요.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불용성 인산이죠. 인산이 축적이 돼버리면 다른 비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인산이 토양에 불용화가 많이 됐다면 질소 흡수율만 높아지니까 여러분들 시금치가 겉잎만 크고 속잎이 차고 나오지 않은 원인도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심는 시금치가 뭐예요? 겉잎은 크는데 속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니까 수량이 떨어지는 거죠. 좋은 토양 어떻게 만드는가? 기센터에 가면은 공짜로 해주잖아요. 진단에 따라서 모자란 성분 주고 넘치는 성분을 안 주면 됩니다. 그 토양 개량하기 위해서는 이제 석해주고 깊이가리하고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좋은 토양 이제 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되죠. 유기물이 많아야 되죠.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이 잘 지닌다. 부드러워서 뿌리가 잘 뻗는다. 산도는 6.0에서 시금치 7.5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서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짜로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 인산이 이렇게 많잖아요. 칼륨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많다고 해서 인산을 안 집어넣으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가용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불용성 인산을. 그래서 제가 공급하고 있는 땅 살리기 유기질 같은 경우는 50평에 하나만 넣어주게 되면 토양 내에 있는 유효 인산이라든가 불용성 인산, 칼륨 이런 것들을 분해시켜서 시금치가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이 시금치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여기는 노랗고 도라지 캐러가고요. 여기는 좀 생생하고. 여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심을 때 석회 부족이요? 심을 때 이게 수분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수분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수분이 안 맞은 데다가 심고 비가 와버리니까 이 시금치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되죠. 노랗게 되어버려 말라 들어가잖아요. 시금치 가격이 5,000원이래요. 울고 싶어라? 목매어 울어봅니다. 환장하죠? 다른 집들은 5,000원씩 받는데 이게 이제 수분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뿌리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양분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시금치는 집근일로 아까도 1m 20까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두둑을 높이 하고 배수를 잘해 주십사. 그래서 이제 금신역변.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 잎줄기가 나쁘면은 뿌리부터 조사해야 되겠죠. 뿌리가 나쁘면은 토양 검정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좀 잘해 주십사. 그러니까 이제 토양이 과습해버리면은 토양이 환한 상태가 되면 토양 속의 질소가 공중으로 도망가고 토양의 인산은 불용성 형태로 바뀌어서 작물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작물 뿌리에서 칼륨이 빠져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 골다공증 걸리죠. 사람도 짜게 먹으면은 칼슘이 빠져나오니까 골다공증 걸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토양 산도가 pH란 토양 중에 녹아있는 수소이온 농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6.0 이하는 이제 산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맞춰주려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 토양 검사를 해야 알겠죠. 그래서 토양 검사 해갖고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식물도 우리 사람도 밥을 먹고 오줌똥 싸듯이 식물도 오줌똥 싸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소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양분을 흡수하면서 체내에서 수소이온을 배출하기 때문에 pH가 이제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pH가 5.5 이하면 시금치 안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비료만 주면 이제 아질산가스가 발생됩니다. 그 여기는 또 남해 지역은 논에다가 많이 심기 때문에 알루미늄, 망간, 수소, 철 이것들이 과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시금치나 모든 작물에 가서 보면은 산성 토양에서 뿌리를 뽑으면 뿌리 끝이 뻘겋게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pH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는 얘기죠. pH가 5.5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 양배추, 이 끝이 다 타버렸죠. 이 아질산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질산을 변하면서 이 끝에 맺혀 있는 이슬이 녹아들고 입이 마르면 입 속에 칼슘을 끌어내 갖고 입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금치에도
마늘도 이게 이제 수확기에 접어들어 버리면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산도, 이 배추 같은 거는 이제 꿀통이 생겨버리죠. 이거 부추, 미스텝이 넣고 물 줘버리니까 아모니아 가스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가스가 여기 닿아서 말라 죽는 게 아니라 이 부추 이 끄트머리에 결로가 생겨버립니다. 그럼 날아가던 아모니아 가스가 여기에 붙어갖고 다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pH의 중요성인데 이게 이제 7.5 이상 되면 이제 아모니아 가스가 생겨버리죠. 그래 미량에서 결핍은 이제 모리부된 과잉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버리면 이제 염류로 또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같이 축분하고 이런 걸 같이 쓰게 되면은 이제 아모니아 가스가 날아가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써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유기물, 이런 것들이 양분을 공급해 주죠. 토양 개선을 해 주죠. 토양의 입단화를 만들어 주죠. 비료, 수분, 용타를 억제시켜 주고요. 좋은 거는 지온을 상승시켜 줍니다. 좋은 탭을 쓰게 되면은. 그래서 생육 촉진이 되고 유해 성분을 불용화되고요.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시켜 주니까 비료를 분해해서 촉진시켜 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효과는 비료 성분 치환 용량 증대인데, 유기물이 없는 토양에다가 우리 비료를 주게 되면은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가버립니다, 이게 비료 효과가. 근데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는 2개월 이상 가버리죠. 또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땅 살리기 유기질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마늘 시금치에다가 이 비료를 쓰게 되면은 비분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4월달, 5월달 쫑 뽑고 나면 주저앉는 이유가 비분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녹균병, 잎마늘병 같이 나버리죠. 그리고 시금치는 나이 먹어버리면 견잎져 버리죠.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을 300평에 주면은 석회도 필요 없어요, 실은. 그래서 토양에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가뭄을 찾지 않단다. 그 뿌리 발달이 잘 된다. 그래서 수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수 퇴비가 들어가 버리면은 미승 유기물이 토양 내에 산소를 갖다가 소비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고갈 현상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발화불량도 생겨버리고요. 철, 망간, 용해 이런 것들이 식물에 독작용을 합니다. 식물의 관리 흡수를 방해해주고요. 산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아질산가스가 나와버리죠. 인산이 고정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인산을 줘도 토양 내 불용성 인산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뿌리의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을 하고요. 뿌리가 부패돼 버리죠. 아까 시금치 뿌리 썩었죠? 고추에 뿌리 썩어버리면 물만 좀 쭉 내려가면 역병이 다 나버리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상부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역병균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퇴비를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양 미생물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토양 내의 질소 순환입니다. 유기질 퇴비를 썼던 무기질 비료를 썼던 간에 이게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분해를 시켜주고요. 이런 비료들이 아모니아태에서 아질산태에서 질산태로 바뀌어야만이 작물이 흡수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준 비료가 그대로 먹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토양 미생물 활동 조건은 이제 온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토양의 유기물 함량도 중요하고요. 염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작을 하면 토양 미생물 종류가 빈약해져 갖고 병원성 미생물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곰팡이병이라든가 탄저병, 역병 이런 것들이 다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칼리버 골드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근권 미생물 양분 흡수 이동입니다. 엑스칼리버 골드를 분이 처리하거나 침지 관주 처리해주면은 뿌리에 정착해서 뿌리를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밝은 발화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미생물 분비를 해서 항생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생육이 촉진되고요. 자기 방어 능력을 갖고 있고 자생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사람 일로 말하면은 예방주사 맞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작물에 이렇게 내 몸에 피가 돌듯이 이 작물도 양분을 피가 돌듯이 돌다가 나쁜 미생물이 공격해버리면은 여기서 생기면 이꽃병이에요. 시금치 일찍 심는 것들 이꽃병이 가장 문제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꽃병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병, 이꽃병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잦은 관수 경운을 해서 토양 구조가 이제 파괴되고요. 토양 다짐을 해서 통기성하고 투수성이 불량해지고 과습에 의한 토양 중의 공기량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미습퇴비에 의한
탄산가스 농도가 증가되면서 이제 산소 고갈 현상이 나니까 작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다 10에 되면은 염류 농도가 증가되고요. 양수분 흡수 장애를 일으켜주고요. 인산 질산성 질소가 이제 고정이 돼버리고 이게 또 부영화 시켜갖고 지하수로 오염시켜버리죠. 또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나죠. 생육장애가 나타나죠. 이게 이제 염류를 되면 왜 그러냐?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다량의 가축분, 돈분, 개분,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유박 같은 거는 잘 발효시켜서 써야 되고, 미리도 넣어줘야 효과. 그래서 이제 물을 알맞게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에는 이제 염화가리를 쓰지만 밭에는 이제 염화가리 대신 우리가 황산가리 쓰잖아요. 이 황산가리가 염류를 남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비를 사용하지 말 것,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양분의 이온 형태는 이제 화학 비료가 됐던 퇴비가 됐던 이렇게 미생물이 분해시켜주고 물에 녹아서 작물이 흡수한다. 이겁니다.